책 먹는 여우와 이야기 도둑. 책 먹는 여우와 이야기 도둑. 프란치스카 비어만 글 그림, 송순섭 옮김, 주니어 김영사. 여우 아저씨는 정말로 유명한 작가였어요. 탐정소설 제키마론 시리즈는 책이 나올 때마다 항상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어요. 이 책들은 여우 아저씨를 온 세상이 아는 작가로 만들어 주었어요. 수많은 언어로 옮겨진 수백만 권의 제키마론 시리즈는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어요. 덕분에 여우 아저씨는 더 유명해지고 큰 부자가 되었지요. 부자가 된 여우 아저씨는 숲속에 있는 큰 집을 한 채 샀어요. 손잡이가 금빛으로 번쩍이는 성능 좋은 오토바이도 한 대 샀지요. 또 책은 일주일에 3권 정도 샀어요. 여우 아저씨는 부러울 게 하나 없는 멋진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도 여우 아저씨는 변함없이 글을 썼어요. 자기 책이 제일 맛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여우 아저씨의 모습을 제일 기뻐하는 사람은 빛나리 씨였어요. 빛나리 씨는 오래전 여우 아저씨의 뛰어난 재능을 발견했어요. 그때부터 빛나리 씨는 여우 아저씨가 쓴 글을 책으로 만들고 있지요. 덕분에 빛나리 씨도 부자가 되었고 상냥한 아내와 귀여운 아이도 셋이나 생겼어요. 예전에는 빛나리 씨 가족이 여우 아저씨를 저녁 식사나 생일 파티에 종종 초대했어요. 어느 날 저녁 초대받은 여우 아저씨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우 아저씨가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동화책에 소금과 후추를 뿌리더니 통째로 먹어치워버렸어요. 그 뒤로 빛나리 씨는 여우 아저씨를 더 이상 초대할 수 없었어요. 사실 여우 아저씨는 혼자 다니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야 작가로서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여우 아저씨는 봄과 여름에는 새로운 이야기를 모으러 다니느라 바빴어요. 정원과 풀밭, 들판 등 사방을 휘젓고 다녔어요. 여우 아저씨는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번쩍 뜨고 코를 킁킁거리면서 신기하고 이상 야릇한 것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여우털 색깔 수첩에 꼼꼼히 적었어요. 그러다 기발해 보이는 물건을 발견하면 글 쓰는데 사용하려고 집으로 가져갔어요. 물론 주인이 없는 것들만요. 여우 아저씨는 이렇게 모은 것을 모두 자기 집 지하 창고에 쌓아두었어요. 그곳은 여우 아저씨의 이야기 창고였어요. 낙엽이 지고 덤불에 매달린 나무딸기 열매가 사라지면 여우 아저씨는 집안에 틀어박혀 지냈어요. 새 책을 쓰느라 그런 거였어요. 겨울이 오면 여우 아저씨는 아주 급한 일이 아니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창고에 바쁘게 들락거리며 글을 쓰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지요. 오후 4시 30분쯤 빛나리 씨가 찾아오면 그때서야 알아차릴 정도였어요. 호기심이 많은 빛나리 씨는 여우 아저씨가 쓴 글을 그때그때 읽어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여우 아저씨를 찾아왔어요. 해마다 이런 방법으로 여우 아저씨는 제키마론 시리즈의 새로운 모험 이야기를 써왔어요. 올 가을에도 여우 아저씨의 창고는 새로운 이야기와 아이디어로 가득 찼어요. 그래, 여기서 제키마론의 새로운 모험 이야기가 나올 거야. 여우 아저씨는 창고를 둘러보면서 입맛을 쩝쩝 다셨어요. 글을 쓰는 앞발도 근질근질했어요. 기분이 좋아진 여우 아저씨는 내일부터 당장 글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이튿날 오후 정확히 5시 40분이었어요. 빛나리 씨가 여우 아저씨의 집을 나설 때였지요. 창고에서 끔찍한 비명이 울렸어요. 숲속의 나무들이 덜덜 떨 정도로 날카로운 소리였어요. 빛나리 씨는 재빨리 창고로 뛰어갔어요. 여우 아저씨가 책꽂이 사이에서 울부짖고 있었어요. 맙소사,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여우 아저씨의 모든 책꽂이가 텅 비어 있었어요. 빛나리 씨는 손으로 부채질을 하며 겨우 여우 아저씨를 진정시켰어요. 하지만 가엾은 여우 아저씨는 결국 기절해버렸어요. 빛나리 씨는 가방에서 얼른 잡지를 하나 꺼냈어요. 여우 아저씨의 소설을 칭찬하는 기사가 실린 잡지였어요.
빛나리 씨는 기절한 여우 아저씨의 코에 잡지를 갖다 댔어요. 그러자 여우 아저씨는 금방 정신을 차렸어요. 여우 아저씨는 자신의 명예를 소중히 여겼고 빛나리 씨는 그런 여우 아저씨의 성격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충격에 빠진 여우 아저씨는 몽땅 빈 책꽂이를 바라보며 비틀거렸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대체 도둑이 어떻게 들어온 것이? 여우 아저씨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가 모은 이야기들이. 그러다 서럽게 울먹이며 말했어요. 이렇게 감쪽같이 사라지다니 나는 망했어. 우선 빛나리 씨는 여우 아저씨를 진정시켰어요. 그리고 지하실을 여기저기 둘러보았어요. 뭔가 흔적을 찾아야 해. 평소 범죄 사건에 관심이 많았던 빛나리 씨는 구석구석 예리하게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맨 뒤쪽 책꽂이 아래 바닥에 수상한 것이 발견됐어요. 타일이 깨져 있고 제법 큰 구멍이 깊숙이 뚫려 있었어요. 그 옆에는 흙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누군가 집 밖에서 땅을 파고 들어와 창고에 침입한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훔쳐 이곳으로 내간 것이 틀림없었어요. 정말 기가 막힌 도둑이었어요. 여우 아저씨는 벌떡 일어나 구멍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힘없이 소리쳤어요. 여보시오, 거기 누구 있어? 정말 어리석은 질문이었어요. 어떤 바보 같은 도둑이 대답을 하겠어요. 경찰을 부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얼마 뒤 사이렌을 요란히 울리며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경찰은 현장을 둘러보려고 지하실로 내려왔어요. 까다로운 사건이로군요. 도둑 맞은 물건이 뭔가요? 경찰관은 수첩을 꺼내더니 귀찮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러고는 볼펜을 딸깍딸깍 누르면서 여우 아저씨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은 이야기를 몽땅 도둑 맞았소. 여우 아저씨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뭐라고요? 경찰관은 멍한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여기에는 책 쓰는데 필요한 모든 이야기를 적은 수첩과 수집품이 있었단 말이요. 나는 작가이고 책을 쓰는 일을 합니다. 혹시 내가 쓴 책 읽어봤소? 난 그럴 시간이 없어요. 범죄자를 잡는 데만도 시간이 모자라니까. 경찰관은 투덜거리며 말을 이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도둑 맞았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 그게 어떤 물건인지 자세히 말해봐요. 그러지요. 이 책꽂이에는 빨간 수첩 56개가 꽂혀 있었어. 지난 봄, 여름 내내 모으고 관찰한 흥미진진한 이야깃거리들을 모조리 기록해둔 것이라오. 그리고 무늬가 다른 주인 없는 낡은 우산 5개, 빵집과 서점과 봄 숲속의 향기를 담은 유리병 7개, 뱃사람들의 모험 이야기를 가득 담은 상자 1개, 꽤 많이 모은 돌, 수북한 깃털, 돌보다 많이 모은 지팡이, 뚜껑이 요상한 신비로운 깡통 1개, 돌구슬을 모아둔 유리병 1개, 부러진 볼펜 1개. 경찰관은 처음에는 여우 아저씨가 부르는 것들을 모두 받아 적었어요. 그런데 조금 뒤 후다닥 수첩을 접고 여우 아저씨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이봐요. 날 바보로 하는 거요? 이야기를 도둑 맞았다고? 웃기지도 않군. 없어졌다는 게 전부 아무짝에 쓸모없는 낡아 빠진 것들이지 않소. 다 쓰레기 아니요? 도둑이 지저분한 창고 청소 한번 제대로 해줬으니 오히려 기뻐할 일 아니요? 경찰관은 잔뜩 화가 나서 경찰차를 타고 쌩하니 가버렸어요. 여우 아저씨는 기가 막혔어요. 경찰관은 여우 아저씨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가 도둑을 직접 잡는 수밖에 없지. 땅을 파본 지 오래되었지만 나도 추적하는 데엔 소질이 있다고. 어쨌든 난 탐정에 관한 소설도 썼단 말이야. 여우 아저씨는 화가 나서 씩씩거렸어요. 빛나리 씨는 여우 아저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짜릿한 모험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구멍에는 다리 한쪽만 겨우 들어갈 것 같았어요. 여우 아저씨는 빛나리 씨에게 계획을 설명했어요. 빛나리, 난 이 구멍으로 들어가 도둑의 흔적을 쫓아가겠네. 자넨 여기서 이 작전의 안전요원이 되어주게. 이 말을 들은 빛나리 씨는 안전요원이라니 꽤 근사해 보이는데 하고 생각했어요. 자, 이 작전에는 자네의 빨간 스웨터가 필요하다네. 여우 아저씨는 의욕이 가득해서 괜히 키득키득 웃어댔어요. 그러고는 재빨리 빛나리 씨의 스웨터에서 털실을 풀어냈어요. 아저씨는 그 실을 자기 배에 단단히 묶었어요.
빛나리 씨는 여전히 이유를 몰라서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지요. 내가 만약 길을 잃거나 흙 속에 묻히거나 어떤 위험에 빠지면 자네는 구조 요청을 하러 가야 해. 내가 끈을 당겨 신호를 보낼 거야. 3번 잡아당기면 아무 일 없다. 2번 잡아당기면 낌새가 안 좋다. 1번 잡아당기면 위험하다는 뜻이야. 1번도 잡아당기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야지. 그제야 빛나리 씨는 어떤 작전인지 알아차렸어요. 빨간 스웨터는 생일날 아내에게서 받은 선물이었지만 특별한 사건이니만큼 특별하게 쓰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도둑이 파놓은 통로는 아주 좁았어요. 여우 아저씨는 좁은 통로에 몇 번이나 갇힐 뻔했어요. 도둑은 여우 아저씨보다 몸집이 작은 게 틀림없었어요. 빛나리 씨는 여우 아저씨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려고 가끔 빨간 끈을 잡아당겼어요. 그때마다 아저씨는 끈을 3번씩 잡아당겨 대답을 보냈어요. 그렇게 한참을 기어가는데 저 앞에 끝이 보였어요. 통로 끝에는 지하도로가 있었어요. 아저씨는 지하도로에 내려섰어요. 어우 더러워. 녹색 흙탕물이 흐르는 개천에서 정말 고약한 냄새가 났어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떠다니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게 문제였어요. 오른쪽? 아니 왼쪽? 도둑은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어요. 떨어진 톱밥 조각도 없고 희미한 분필 자국도 보이지 않았어요. 딱히 좋은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우 아저씨는 제키 마론 탐정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제키 마론은 콧수염을 쓰다듬으며 골똘히 생각했어요. 좀 복잡했지만 영웅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는 법이지요. 제키 마론은 털에 묻은 오물덩어리를 훅 불고 눈은 가느다랗게 떴어요. 뭔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오는 버릇이었어요. 그리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코를 킁킁거렸어요. 냄새만큼 믿을 만한 것은 없으니까요. 여우 아저씨는 자기 소설 속의 영웅 제키 마론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기다란 코로 아주 깊숙이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그러자 악취 속에서 뭔가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그 냄새는 정말 향기로웠어요. 아저씨의 입에는 침이 고이고 목덜미에서는 털이 곤두섰어요. 그 냄새는 다름 아닌 책향기였어요. 혹시 여우털 색깔 수첩 냄새일까요? 그래, 이쪽이야. 여우 아저씨는 왼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로 지하 속도를 따라 달렸어요. 지하 도로를 따라 달렸어요. 창고 의자에 앉아 여우를 기다리고 있는 빛나리 씨는 깜짝 놀랐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실이 풀려나갔거든요. 그렇게 여우 아저씨는 책향기를 쫓아 수백 미터를 달렸어요. 갑자기 나타난 단단한 철문에 여우 아저씨는 쿵 하고 부딪혔어요. 아이쿠 코야! 여우 아저씨의 코는 2배나 부풀어 올랐어요. 철문에는 주인 없는 우산 하나가 끼어 있었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우산이었어요. 여우 아저씨가 제대로 찾아온 거였어요. 아저씨는 기뻐하며 문고리를 잡아당겼어요. 문 안쪽은 어둡고 섬뜩했어요. 이곳에서도 책향기가 났어요. 위쪽으로는 계단이 이어져 있었어요. 여우 아저씨는 숨을 크게 쉬고 빨간 끈을 잡아당겼어요. 여우 아저씨는 그리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수를 세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50번째 계단에 올랐을 때 여우 아저씨는 자신의 털가죽을 벗어버리고 아이스 레모네이드를 한 잔 마시고 싶었어요. 99번째 계단에서는 다리 근육을 키우기 위해 오토바이를 팔고 자전거를 타기로 결심했어요. 165번째 계단에서는 제키 마론이라면 이까지 계단쯤은 한 발로 가볍게 올라갔을 거라고 상상해 보았어요. 하지만 231번째 계단에서는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만 간절했어요. 하지만 여우 아저씨는 점점 진해지는 책향기에 힘을 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250번째 계단에 오르자 문이 또 있었어요. 여우 아저씨는 온 힘을 다해 문고리를 잡아당겼어요. 그러자 정말 놀라운 곳이 나타났어요. 눈앞에 펼쳐진 것은 탐정 소설이 꽂힌 책꽂이. 아니, 도서관이었어요. 아하, 그래서 책향기가 난 거였어요. 그런데 여우 아저씨의 수첩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아저씨는 힘을 내기 위해 우선 작은 책을 한 권 먹기로 했어요. 막 책을 삼킬 때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아저씨의 귀등을 때렸어요.
내 생각이 맞았어. 또 당신이었어요. 여우씨. 창피한 줄 아세요. 문을 닫은 도서관에 몰래 들어와서 책들을 망쳐놓고 말이죠. 여우 아저씨는 돌아서서 사서를 쳐다보았어요. 사서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라 있었어요. 뭐가 어떻게 또 나라니요. 당황한 여우 아저씨는 말을 더듬거렸어요. 지난 몇 년 동안 빌린 책들을 항상 제때에 반납했는데 무슨 말씀이신가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잖아요. 사서는 화가 나서 한껏 쏘아붙였어요. 우리 도서관에 몰래 들어와서 그때처럼 책을 먹었잖아요. 이번에는 잘게 갉아먹었더군요. 덕분에 이 책, 저 책에서 종이 조각이 쏟아져 도서관이나 책이나 모두 엉망이라고요. 그때 빛나리 씨가 빨간 끈을 잡아당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저씨는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낼 틈이 없었어요. 사서가 쉬지 않고 퍼부어대는 통에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우 아저씨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그동안 벌어진 일을 사서에게 털어놓았어요. 이야기 도둑을 쫓아오다 보니 이곳 도서관이었다는 사실을요. 이번에는 여우 아저씨에게 행운이 따를 모양이었어요. 사서는 제키 마론 시리즈의 열성 팬이었어요. 다음 모험 이야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중이었지요. 그런데 이야기를 도둑 맞아서 새 책이 늦어진다는 건 참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생각만 해도 화가 났어요. 그 도둑이 여기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예요. 사서는 목소리를 낮추고 사방을 둘러보았어요. 벌써 6시가 넘어 도서관은 문을 닫은 뒤였어요. 둘은 숨을 죽이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갑자기 머리 위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올려보니 천장 구멍에서 종이 조각이 팔랑팔랑 떨어지고 있었어요. 여우 아저씨는 얼른 종이 조각을 주웠어요. 내 거야! 여우 아저씨는 종이 조각을 냉큼 입에 넣었어요. 그런데 또 종이 조각이 떨어졌어요. 이번엔 사서가 주었어요. 이건 괴테의 글이에요. 책 전문가인 사서의 목소리는 카랑카랑했어요. 사서가 급히 천장을 가리켰어요. 여우 아저씨는 책꽂이를 발판 삼아 천장으로 올라갔어요. 사서도 그 뒤를 따랐지요. 천장 위에는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천장 위에는 책을 갉아 만든 엄청난 종이 둥지가 있었어요. 그 안에서 생쥐 한 마리가 글을 쓰고 있었어요. 생쥐는 조금 있다가 자신이 쓴 글을 발기발기 찢어 던지며 울부짖었어요.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이럴 수가. 투덜대는 생쥐의 입가가 움찔거렸어요. 글 쓰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써지질 않아. 이럴 줄 알았으면 이깟 것들을 힘들게 옮겨올 필요도 없었잖아. 지팡이 20개, 고장난 우산, 병뚜껑, 부러진 볼펜. 대체 이깟 게 어떻게 책이 된다는 거야? 어? 생쥐는 점점 흥분해서 고함을 쳤어요.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는다고. 전혀 아무것도. 수첩에 적혀있는 것들은 다 뭐야? 이 여우의 글씨는 도대체 알아볼 수가 없어. 맞춤법도 엉망이고 뜻도 모르겠고 전혀 읽을 수가 없다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잖아. 화가 잔뜩 난 생쥐는 여우의 수첩을 송곳니로 갈기갈기 물어뜯었어요. 그것을 본 순간 여우 아저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봐! 그 수첩은 내 거야! 여우 아저씨는 고함을 지르며 생쥐에게 달려갔어요. 깜짝 놀라서 생쥐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발을 마구 휘저었어요. 종이 조각들이 눈보라처럼 흩날렸어요. 생쥐는 그 틈을 타 달아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서가 달려와 한쪽 발로 생쥐의 꼬리를 밟았어요. 사서는 재빨리 생쥐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여우 아저씨의 배에 감겨있는 빨간 끈으로 생쥐를 단단히 묶었어요. 난 책을 내고 싶었단 말이에요. 여우씨 당신처럼요. 그래서 난방도 안 되는 이 추운 천장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생쥐는 발버둥치며 말했어요. 하지만 도대체 글이 써지지 않아요.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창고에 보관한 수첩과 물건들. 대체 그걸로 어떻게 글을 쓰는 거예요? 생쥐의 이름은 몽털이었어요. 몽털 씨는 책을 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책을 좋아하지만 자신은 가난하다고요. 그래서 친척들이 종이와 먹물을 먹고 사는 자신을 비웃는다고요. 그런데 책을 내서 유명해지고 부자가 된 여우 아저씨의 기사를 보고 아저씨를 따라해보기로 마음먹었다고 했어요. 책을 읽다 보면 글을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글을 잘 쓰려면 이야깃거리나 아이디어가 많아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당신 창고에서 이야기와 아이디어를 잠시 가져온 거예요. 밤을 새워가며 날랐는데 정말이에요. 다시 돌려주려고 했어요. 게다가 우리 도서관을 엉망으로 만들었고요. 사서는 차갑게 쏘아붙였어요. 여우 아저씨는 사서를 한쪽으로 비켜서게 했어요. 몽털씨는 서럽게 울었어요. 안경 너머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 눈물은 종이 조각과 여우 아저씨의 마음을 완전히 적셔버렸어요. 여우 아저씨는 앞이 막막하다는 게 어떤 것인지 잘 알았어요. 그래서 촉감이 부드러운 작은 책으로 몽털씨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렇게 말했어요. 한동안 우리 집에 있으면서 작가 수업을 받는 게 어떻겠소? 몽털씨는 울음을 뚝 그쳤어요. 사서도 자기 귀를 의심했어요. 이야기를 훔친 도둑에게 글 쓰는 법을 가르쳐주겠다니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이 생쥐는 진짜 도둑이라고요. 사서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도둑에게 상만 줄 순 없어요. 그래서 몽털씨는 벌로 도서관의 일을 돕기로 했어요. 일주일에 3번, 월, 화, 목요일에는 도서관 일을 돕고 나머지 요일에는 여우 아저씨의 집에서 글쓰기를 배우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 함께 몽털씨가 훔쳐온 물건 중 아직 쓸만한 것을 골라 챙겼어요. 그 뒤에야 사서는 집에 돌아갈 수 있었어요. 여우 아저씨와 몽털씨는 도서관 앞에서 택시를 탔어요. 여우 아저씨와 몽털씨가 집에 도착해 보니 빛나리 씨가 의자에 앉은 채 잠들어 있었어요.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여우 아저씨를 걱정했는지 많이 지쳐 보였어요. 하지만 잠을 깬 빛나리 씨는 무사히 돌아온 여우 아저씨를 보고 정말 기뻐했어요. 내복 차림으로 덩실덩실 춤을 출 정도였어요. 여우 아저씨는 몇 달 동안 몽털씨에게 소설 쓰는 법을 가르쳤어요. 하지만 몽털씨는 좀채 실력이 들지 않았어요. 여우 아저씨가 몽털씨가 쓴 소설에 소금과 후추로 양념을 해보아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몽털씨는 도서관 일에 잘 적응했어요. 책을 분류하고 번호를 붙이고 사람들에게 책을 빌려주고 기록하는 일이 재미있었어요. 무엇보다 새로 나온 책을 읽을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어요. 몽털씨는 일을 잘한다는 소문이 나자 인기가 많아졌어요. 특히 아이들이 몽털씨를 좋아했어요. 화요일 오후에는 항상 책으로 둥지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신나는 이야기들을 읽어주었어요. 사서도 이제는 몽털씨가 마음에 들었어요. 둘이 나눠서 하니까 일이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오후에는 가끔 시간을 내어 여우 아저씨에게 가기도 했어요. 여우 아저씨는 몽털씨에게 소설을 쓰는 법을 그만 가르치고 다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사서는 여우 아저씨의 소설을 맨 처음 읽는 독자가 되었어요. 빛나리 씨보다도 먼저 말이죠. 이게 다 이야기 도둑을 잡는 걸 도와준 덕분이지요. 빛나리 씨는 올이 풀린 빨간 스웨터 때문에 부인과 사이가 나빠졌어요. 그런데 여우 아저씨가 새로 쓴 소설에 빨간 스웨터를 등장시키고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아주자 다시 사이가 좋아졌어요. 여우 아저씨의 새 소설 제키 마론과 빨간 끈은 빛나리 씨 부인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 되었답니다. 참, 몽털 씨는 도서관에서 정식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천장 위에 난방 장치를 하고 소파도 들여놓고 아주 행복하게 지냈어요.